핵심 문장만 콕 집은 키 센텐스. 자, 본문 첫 번째, 두 번째, 본문 원은 워낙 짧아서 같이 한꺼번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여행을 간 분의 얘기인데요.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암스테르담에 가게 되면 이렇게 아름다운 여기 안내 집도 나오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풍차마을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사실 암스테르담 역에 가면 제일 먼저 우리 눈길을 끄는 건 기차역 앞에 한가득 땅바닥에 정말 말도 안 되게 떨어져 있는 담배 꽁초인데요. 그게 담배가 아닙니다. 마리화나예요. 시작부터 이러면 내가 미안할 건 없지만 어쨌든 좀 너무 환상을 가질까봐. 그래서 암스테르담이 마약이 합법이다 보니까 당연히 호기심에라도 손도 대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근처도 가면 안 돼요. 근데 가보면 깜짝 놀라게 된다는 거. 이게 뭐지? 담배가 이러면 아니에요. 알겠죠? 자, 하나 주의하시면서 시작부터 조금 무거운 얘기를 했네요. 자, a trip to the Netherlands. 네덜란드로의 한 번의 여행 갑니다. 자, before 뭐뭐 하기 전에 my trip to the Netherlands. 자, 내가 네덜란드로 가는 그 여행 이전에 하면서 첫 문장부터 좋은 패턴이 하나 나왔습니다. All I knew of the country 하면서 이 all이 문장의 주어고요. 일단 해석 먼저 할게요. 내가 그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던 모든 것은 하면서 all이 주어. all이 주어요. all이 여기서 모든이 아니라 그냥 모든 것 하고 명사로 쓰인 거예요. 그것은 하면서 was 뭐였냐면 it 이번 단어의 지칭이 살짝 많이는 아니고 살짝 헷갈리게 나오니까 주의하시고요. 여기서 그것은 당연히 그 네덜란드죠. 그 네덜란드가 is famous 유명하다는 것이다. For windmills and tulips. windmill 풍차와 그리고 튤립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be famous for로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 전치사도 기억해 두시고요. 풍차와 튤립으로 유명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말고는 아는 게 없었어요. 요 정도였고요. 자, 이 문장 구조 우리 이번 단원에서 이 패턴이 여러 번 나와서 다시 한번 딱 써놨는데요. 굳이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생략 구조인데 어려울 거 없고요.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그냥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떤 명사 뒤에 관계사 그러니까 대시나 WH 같은 것들이 없이 갑자기 목적어가 빠진 채로 주어 동사가 이어지고 이 뒤에서 이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고 있으면 이 중간에 관계대명사가 생략됐구나. 이걸 우리는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도 보면 all이 주어일 때는 주로 관계대명사를 that을 쓰는 게 이제 기본적인 약속이거든요. 근데 실제 구어체에서는 which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that을 써요. 그럼 여기 all that I knew 다음에 내가 안다에 대한 목적어가 빠져 있죠. 그래서 여기 of the country 그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는 하면서 목적어가 빠진 게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 요런 문제는 서술형 문제 이제 좋아하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서술형 그러니까 어순 배열 문제로 출제를 하시면 우리 제자님들이 자꾸 I 이런 대명사가 여러분 눈에는 이제 주어 자리에 오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꼭 여기 I를 맨 앞으로 써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이 문장의 주어는 나는이 아니라 내가 그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것은 하면서 all이 주어니까 어순 배열할 때도 주의하시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all이 주어 역할하면 기본적으로는 단수 취급하니까 was 뭐뭐였다? 바로 그것이 그 나라가 이런 것들로 풍차와 튤립으로 유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But 그러나 as I cycle from place to place 이제 cycle이란 표현이 나온 걸로 봐. 거기 가서 자전거로 여행을 하셨나 봐요. 사실 여기는 한 번도 언급이 안 됐지만 네덜란드 자체가 사실 이제 암스테르담을 포함해서 네덜란드 자체가 자전거에 대해서 굉장히 친화적인 국가입니다. 알아는 두시고요. 그래서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장소에서 내가 자전거를 탐에 따라 저기서 예전에 뭐 함에 따라 혹은 뭐뭐 했을 때 다 좋아요. I experienced many things. 나는 많은 것들을 경험했는데 자 일단 해석 먼저 할게요. 어떤 것들이냐면은 하면서 대신 설명해 주죠. I hadn't expected.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내가 경험했고요. 그리고 I wanted to share some of them. 내가 그것들을 기본적으로는 share A with B 구조입니다. 그것들 중 일부를 여러분과 share, 공유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some of them은 내가 경험했던 many things, 많은 것들을 지칭하는 거죠. 이번 단어 이렇게 지칭도 잘 보시고요. 혹시 이제 교과서 3과인데 또 생각이 1, 2과 안 듣고 3과부터 듣는 친구도 있을까봐 또 이 말을 또 잠깐 하고 올 걸 그랬네요. 자, 이렇게 핑크색 또는 빨간색은 어법, 문법적인 것들이고요. 내용적인 거, 그리고 주제라거나
그 다음에 이제 지칭하는 거라거나 내지는 어휘적인 거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체크를 합니다. 알아두시고요. 다시 돌아와서. 그럼 이제 여기 that도 보니까 앞에 명사가 있고 뒤에 expected, 예상하다, 기대하다에 대한 목적어가 빠진 게 보이죠? 이게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리고 그럼 여기 있는 that도 뭐가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구조입니다. 아, 이런 것들. 됐죠? 이렇게 생략돼서 나올 수 있겠네 하면서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안내 일기의 주인공 안내가 숨어 살았던 그 집에 먼저 방문을 했네요. 갑니다. My first stop. 여기서 이제 stop은 명사로서 내 첫 번째 방문지는요. 자, was the Anne Frank house. 자, 안네 프랭크의 집이었고요. 그런데 그것은 하면서 여기서 위치는 동격, 뭐 즉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이번 단원에 one of the 복수명사가 이제 핵심 문법으로 나왔는데 좀 의외죠. 이런 게 핵심 문법이라니 사실 중학교 1, 2학년 때도 많이 나왔던 건데 그래서 one of the 복수명사 하게 되면 뭐뭐들 중 하나니까 특히 여기서 이제 문법적으로 하나 조심해야 될 거 one of 다음에 이렇게 복수명사가 온다는 거 특히 이제 서술형 틀 때 저기 buildings 해야 되는데 S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자, 다시 한번 안네 프랑크의 집이었고요. 즉 그것은 뭐 중에 하나냐면 가장 오래된 집들 중 하나입니다. 근데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 lined up 쭉 줄을 따라 이어져 있는 거예요. lined up along the 자 이게 이제 그 여기 암스테르담에 있는 큰 그 운하 캐널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길 따라서 쭉 있는 수많은 오래된 집들이 있어요. 이 집들 중 한 군데 정도였다라는 거고 여기서 이제 이 라인드업 몇 번 문제로 내기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방금 선생님 해석도 그렇게 했고 공식 해설지에도 저기 능동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영어 답은 수동이죠. 줄 서 있다. 무슨 줄 서 있는 집들 중에 하나다. 분명히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lined up이냐, lining up이냐 능수동 문제를 출제를 하면 대충 번역하면 여기가 맞는 것 같으니까 여기로 고르기가 너무 쉽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말의 능수동을 영어에 그대로 적용하면 큰일 나요. 항상 능수동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대상을 잡고 이 대상이 하는지 되는지 봐야 돼요. 그럼 이 오래된 집들이 이 운하 주변에 지가 줄 서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사람도 아니고. 줄 지어 진 거죠. 근데 우리말은 수동이 발달 안 된 언어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더 깊이 그 왜 그래요까지 들어가면 이제 알타이어 쪽 하면서 굉장히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린 거기 이제 언어학자 분들께 맡겨놓고요. 우린 결론만 기억하자고요. 능수동을 판단할 때는 대상을 잡고 능수동의 대상을 잡고 그 대상이 하는 건지 되는 건지 보면 되는데 여기서는 그 운하를 따라 쭉 있는 그 오래된 집들이 줄을 서는 게 아니죠. 줄 지어 진 거니까 lined up 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 능수동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계속 갑니다. 자, since. 자, 하면서 이때 since는요, 뭐뭐한 이래로가 아니라 뭐뭐 있기 때문에 하면서 because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은 앞문장에 나왔던 이 안네 프랑크의 그 집을 얘기하는 거고 그 안네 프랑크의 집이 was close, 가까웠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이때 since는. 어디에? to the hotel, 그 호텔에. 근데 어떤 호텔이냐면 I was staying at, 내가 머무르고 있었던 그 호텔에 가까웠기 때문에 I decided, 나는 결정을 했습니다. to rent a bike, 자전거 한 대를 빌리기로 to go there, 그곳에 가기 위해. 자, 여기서도 이 부분 이제 시험 제내기 또 너무 좋은데 자, 우리 오늘 배웠던 패턴 나왔죠.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stay at 어디에 머무르다는데 이 도대체 이 at 다음에 와야 될 목적어 어디 갔나요? at 다음에 목적어 빠진 거 보이죠? 보여야 돼요. 딴딴딴딴딴 하면서 보여야 돼. 그럼 여기 the hotel 다음에 여기 관계 대명사 that 그리고 여기 사물이니까 which 뭐 이 정도로 여기가 빠진 구조구나 정도로 이해할 수 있고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좀 치사하게 낼 수 있으니까 여기 있는 이 at, 이 전치사로 끝나는 게 원어민들도 조금 불편한가 봐요. 왜냐면 이 at의 의미가 어디에 머물렀던 거예요. 그 호텔에 머물렀던 거죠. 이 at의 의미가 여기 있는 the hotel로 연결이 되니까 여기 이 부분을 at을 앞으로 끌어당겨서 쓰면 이 호텔과 at을 가깝게 붙였으려고 그러면 which만 답이 되는 겁니다. at which. 왜냐면 전치사는 관계대명사가 붙을 때 that으로 이어서 쓸 수는 없다라고 약속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at을 앞으로 끌어당겨 쓸 거면 즉 at which로 쓸 거면은 that은 안 되고 이렇게 해서 the hotel at which I was staying 이렇게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죄송합니다. 다시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의 구조의 경우에는 하나의 관계 부사인 where로 바꿔 써줄 수도 있겠죠. 이 정도. 이거 조금 헷갈리네요. 왜냐하면 여기 at이 앞으로 끌어당겨지면서 이 뒤에 다시 I was staying 이라는 문장만 놓고 보면 나는 머무르고 있었다. 무엇을. 목적어 필요 없죠. 아까 목적어가 필요했다고 한 것. at에 대한 목적어가 필요했던 거죠. 내가 어디에 머무르고 있었다. at 다음에 목적어가 빠졌네. 이렇게 됐던 건데 at을 이 at which 하면서 앞으로 끌어당겨버리면 at이 빠진 상태로 I was staying은 완전한 문장이 되니까 우리가 앞선 강의에서 약속했던 것처럼 완전한 문장을 끌고 나오면 where를 쓰는 게 맞거든요. 자, 이 where 관계 부사가 뒤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럼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지금처럼 대시나 which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쓰고 문장이 이어지거나 아니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해도 된다라는 약속을 그대로 살려서 우리 책에 나왔던 것처럼 the hotel I was staying at 이라고 하거나 하지만 이 at의 의미가 저긴 the hotel과 연결되니까 호텔과 가까이 붙여 쓰는 느낌으로 the hotel at which로 끌어당겼을 때는 that은 안 된다는 거, at that 이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at which로 바꾸게 되면 뒤 문장이 완전해져 버리는 결과가 오니까 이번에는 관계 부사인 where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 야, 설명 잘한다. 자, 이제 설명 잘한다 이 말을 왜 덧붙였냐면요. 뭐 웃으라고 한 얘기도 있지만. 방금 선생님이 했던 말 정도를 여러분도 줄줄줄 할 수 있을 정도로 자꾸 반복하세요. 이게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릅니다. 몰라요. 그리고 또 선생님 강의가 이렇게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이렇게 오픈돼 열리는 그런 강의이다 보니까 좀 프로 불편러들이 뭐 문법을 저렇게 가르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뭐 전치사 이 설명에 대해서도 되게 태클을 많이 거세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관계부사로 바뀐다라고 설명하면 어떡해? 그러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능력의 한계가 여기까지인가 봐요. 근데 우리 제자님들에게는 그렇게 공부해도 된다라고 과감하게 얘기를 할게요. 괜찮아요. 우린 문법학자 될 게 아니니까 요 정도 원리로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이거보다 더 깊이 들어가는 거 좀 문제예요, 오히려. 대신 이 정도까지는 되도록 반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1, 2과에서 잔소리 많이 했으니까 계속 넘어갈게요. I enjoyed riding along the canal. 그래서 난 그 운하를 쭉 따라서 자전거 타는 걸 즐겼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웠었던 동사 뒤에 가볍게 한번 알아둘까요? decide 다음에는 앞에서 체크했던 것처럼 투부정사를 쓰도록 약속되어 있는데 여기는 enjoy 다음에는 ing를 쓰도록 약속이 되어 있죠. 이건 뭐 문법이라기보다는 decide라는 그 다음에 저기는 enjoy라는 단어의 문법, 어휘적 쓰임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네 프랑크의 집은요. is 또 나왔네요. one of the most visited museums in the Netherlands. 네덜란드에서 가장 많이 방문되어진 그런 박물관들 중 한 군데입니다. 인데요. 일단 one of the 다음에 복수명사 나온 건 앞에서 설명했고 여기 있는 a visited 이 부분이요. 또 능수동 잡아볼까요? 이 visited의 능수동의 대상이 저기 바로 뒤에 있는 그렇죠. 박물관이죠. 그럼 박물관이 방문한다는 건 말도 안 되죠. 박물관은 가장 많이 방문받은 그런 박물관인 거죠. 알겠죠? 이런 사실적 정보도 계속 주의하시면서 여기서 it은 자 다시 한번 그 안네 프랑크가 있는 그 박물관이고 조금 정확히 엄격히 봅시다. 그것은 houseid. 자, 뭘 포함하고 있냐면 선생님 이 하우스 집 아닌가? 자, 일단 발음도 주의해야 돼요. 얘가 일단 동사로 쓰였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집이라는 명사는 house라고 하는 거고 house 해서 동사로 하게 되면 뭔가를 포함하다, 뭐뭐가 있다. 뭔가가 속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영영사전 문제로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해석을 마저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이 박물관은 뭘 포함하고 있냐면 이 박물관에 뭐뭐가 있다. 공식의 설정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뭘 포함하고 있었냐면 The secret hiding place of Anne Frank. 안네 프랭크의 그런 비밀의 방, 그러니까 숨어있는 방, 이해됐죠? 그런 방을 하나 포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고요. 여기는 house의 의미를 영영사전으로 이렇게 풀어서 한번 써봤습니다. To provide space, 어떤 공간을 제공하는 건데 for something, 뭔가를 위한. 내지는 to be the location of something, 뭔가의 어떤 위치가 될 만한 뭔가를 제공해 주는 것 정도로 의역을 했는데 영영풀이로. 즉 동의어를 골라보면 포함하다,
contain, shelter, accommodate something 요런 정도 의미로 동의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문도 좀 비슷한 거 두 가지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요. house가 들어가 있는 문장을 5개 주고 다음 중 쓰임이 같은 거. 일단 동사로 쓰였고 뭔가를 포함하다 이런 의미로. 그럼 여기도 보면 그 박물관은 다양한 정말 오래된 예술품들을 house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예술품을 소장하고 있다. 우리 이렇게 보통 번역하고요. 여기도 the zoo 그 동물원은 houses over 300 species of animals. 300종이 넘는 동물들을 뭐하고 있다? 포함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서 house, 영영풀이도 주의하시고요. 자, there was an old bookcase on the second floor. 자, 2층에 올라가면 좀 오래된 책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있은 그 책장. 지층이 살짝 다르네요. 잘 체크하시고요. Look ordinary. 자, 그 책장은 평범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소위 말하는 look은 이제 2형식 동사라는 건데, 선생님이 문법 할 때 1형식, 2형식, 3형식을 별로 강조하진 않죠.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2형식이라는 게 별다른 게 아니라, 이 뒤에 이 주어 동사만으로는 의미 전달이 잘 안 돼요. 특히 주어에 대한. 그게 뭐뭐에 보였다. 도대체 어때 보였는지 주어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하죠. 이런 것들 우리가 이형식이라고 하는데 그건 됐고 중요한 건 이 뒤에 이렇게 형용사를 쓴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부사 쓰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그 책장은 평범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behind it 그 책장 뒤에는 이제 또 조심할 게 드디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일단 해석 먼저 할게요. was a secret space. 비밀의 공간. 이때 space는 공간입니다. 우주가 아니에요. 비밀의 공간이 있었는데 어떤 비밀의 공간이냐면 where, 자 완전한 문장을 끌고 오니까 관계부사에 where이 나온 거예요. 아내와 그녀의 가족이 hid, 숨었었던 for over 2 years, 2년 이상 during World II, 2차 세계대전 동안 2년 이상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숨었었던 그런 비밀의 공간이 있었습니다. 자, 간단한 것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일단 이 두 친구요. 둘 다 동안이란 표현인데요. 지금처럼 for에는 뒤에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된 단어들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처럼 for over 2 years, 2년 동안 이렇게 한 건데 during은 그 뒤에 기본적인 어떤 특정한 사건 개념이 나옵니다. 이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during World II 이렇게 되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동안. 그래서 치사하게 요거 for냐 during냐 둘 다 뜻은 똑같지만 여긴 뒤에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for, 여기는 어떤 사건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during 이 정도로 정확히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where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주어, 자 이 동사. 근데 이 제자님들이 이제 여기서 헷갈리기가 참 쉬운 게 선생님 hide 다음에 목적어 이제 과거 형태로 hid 목적어가 빠졌잖아요. 이거 불완전한 문장, 즉 목적어가 빠진. 그러니까 관계대명사에 which를 써야 되는 게 아닌가요? 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천천히 번역해보면 여기 목적어가 빠졌다는 게 헛소리라는 걸 알 겁니다. 해석해보세요.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숨었다. 무엇을. 을룰이 필요한가요? 필요 없잖아요. 이런 건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녀의 가족이 숨었다는 거죠. 을룰이란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이해됐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여기 이 부분. 바로 도치 구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강의에서도 설명했었던 부분들인데요. 한번 더 가볼게요. 여기 이 문장 조심하셔야 됩니다. behind it에서 여기 it이 주어가 아니에요. 여기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앞으로 튀어나가 버렸잖아요. 이걸 우리가 부사억구라고 하는데 부사억구란 말이 어려우면 그냥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고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영어에서 부정억구라든지 부사억구를 강조하기 위해 앞으로 보내버리면 원래 영어 문장이 주어 동사로 시작해야 되는데 얘네들을 강조하고 싶었나 봐요. 그럼 이걸 앞으로 보내버리면 뒤에 어순이 의문문 어순으로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의문문 어순이라고 하면 비동사가 있는 문장이면 비동사 주어 이렇게 뒤바뀌는 거고요. 너 미쳤어? Are you crazy? 이렇게 바뀌잖아요. 의문문 어순. 그 다음 비동사가 아니라 일반 동사가 있는 문장이면 do 주어 동사 구조로 바뀌고 너나 좋아하니? Do you like me?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시제 과거면 이제 do가 아니라 did를 써야 될 거고요. 그 다음 조동사가 있는 문장이라면 조동사 주어 동사로 뒤집어집니다. 이게 도치의 약속이에요. 그럼 여기 이 문장도 보면 여기 was가 온 이유가 여기는 이 때문이 아니라 하필이면 여기 그냥 it이 온 것 뿐이고 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앞으로 튀어나온 거고 a secret place
죄송합니다. space. A secret space. 얘가 주어예요. 그럼 여기 있는 동사도 이렇게 수일치를 맞춘 거죠. 와. 그러면 한 번 더 해볼까요? 사람들 사이에 내 친구가 있었다. 마음속으로 영작해 보세요. 사람들 사이에 내 친구가 있었다. 영어로 어떻게 돼요? 사람들 사이에 among people were my friend. 이제 이 문장 왜 틀렸는지 알겠어요? 이 문장의 주어가 people이 아니잖아요. among people이 앞으로 튀어나온 거죠. 사람들 사이에. 그러면 내 친구가 얘가 주어니까 당연히 정답은 was my friend 이렇게 되겠죠. 이제 도대체 어떻게 출제될 수 있는지 느낌 오죠? 당연히 이 문장 가지고 낼 수도 있지만 다른 문장 가지고 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포인트가 출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칭은 계속해서 그 책장을 얘기하는 거였고요. 자, 계속 갑니다. The steep, 이렇게 잔실수가 많죠. steep, 가파른 그 계단들과 주어, 그리고 계속 주어 병렬되네요. narrow passages, 이 좁은 그 통로가까지가 주어. gave me a better understanding, 나에게 더 나은, 더 깊은, 더 좋은 그런 이해를 주었다가 직역. 조금만 부드럽게 번역하면 이 가파른 이 계단과 되게 좁은 그 통로가 그로 인해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약간 의역할 수 있겠네요. 뭘 이해할 수 있었냐면 What life must have been like for them back then에서 여기 what like는요 그냥 문법 아니고 어휘라고 기억하세요. how의 뜻입니다. how. 그래서 이걸 해설지도 보면 여기가 how의 의미로 해석이 되니까 what인데 왜 무엇이라고 어떻게라고 어쩌지 이렇게 번역하지? 라고 놀라지 마시고요. 이걸 한 단어로 바꿔서 how로 쓸 거면 끝에 like 지워야 되니까 꼭 주의하시고요. 알겠죠? 그래서 어떠했을지 그때의 삶이 back then 그때 당시에 그 삶이 어떠했을지 어떠했음에 틀림없을지를 그들에게 있어서 여기서 되면 이제 그 사람들, 안내와 그 사람들 얘기하죠. 가족들. 그들에게 있어서 그때 당시 삶이 어떠했을지를 더 잘 이해하게 해 주었다. 이것도 이제 영작 내기 너무 좋습니다. 바로 이 친구, must have been. 이건 학교 선생님들 성향에 따라서 이 부분을 깊이 있게 수업 안 하시고, 여기 must have been은 뭐뭐 했으면 틀림없어 하고 넘어가실 수도 있고, 지금 선생님이 정리해 준 것처럼 이번 기회에 이 조동사 해부 PP를 다 알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해줄 얘기는 이게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올지는 모르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알아두자고요. 일단 선생님이 오늘 말로만 해줄 테니까 지금 필기하지 마시고 설명 선생님이 한 2번 정도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듣고 나서 어차피 다시 되감기 해가지고 들으면 되잖아요. 지금 선생님 말해줄 때 바로 쓰지 말고 일단 머리로 최대한 암기해보시고 여러분 손으로 쓰면서 테스트하듯이 한번 체크해보시고 되감기 해가지고 한번 정리해보세요. 자, 갑니다. 외우기 전에 이해하고 외워봅시다. 이 조동사 have pp는요. 과거의 뜻이 더해지는 거니까 했이라는 우리말 뜻만 더하면 돼요. 어디에다가? 이 추측의 뜻에다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일은 이 각각의 조동사의 정확한 추측의 의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걸 통째로 암기한다는 게 아니라 이 각각의 may나 might의, could의, would의, must의, can't의, should의 의미만 생각하시고 거기다가 had만 더해보세요. 처음부터 해볼게요. 제일 약한 거. 추측의 강도 중에서 제일 약한 친구입니다. may나 might가 일지도 모른다예요. may 혹은 might have pp는 했을지도 모른다. 끝. 제일 약하게 추측하는 겁니다. 한 단계만 높여볼까요? could have pp. 알잖아요. could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어. 할 수 있어. 이거죠? 그럼 could have pp는 했을 수도 있어. 반반. 느껴지죠? 다시 위에 거하고 비교해보세요. may나 might have pp는 했을지도 몰라. 20%. 했을 수도 있어. 한 40, 50%. would는요. would가 일 거다입니다. would 뜻 진짜 많이 모르더라고요. would 일 거다. 그 would have pp는 했을 거다. 했을걸? 했을 거야. 그럼 한 60, 70%는 되죠. 7, 80%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한 단계 더 가서 must have pp에서 이 must는 해야 한다가 아니고 임에 틀림없다의 뜻이 있잖아요. 아주 강력한 추측의 뜻. 그 must have pp는 했음에 틀림없다. 이건 거의 90% 이상이죠. 했음에 틀림없어.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can't는 정반대 느낌이에요. can't가 할 수 없다는 뜻도 있지만 일리가 없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럼 can't have pp는 했을 리가 없다. 위에 거하고 밑에 게 정반대로 추측하는 거죠. must have pp는 했음에 틀림없다. can't have pp는 했을 리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 별표 should have pp. 여기 should가 해야 한다니까 should have pp는 했었어야 했다. 힝 못했성 하면서 얘 혼자 뭘 하는 거냐면 후회하고 있는 겁니다. 했어야 했다. 자, 잠깐 앞에 봐보세요. 잠깐. 이런 거 지금 막 쓰려고 잠깐만 막 쓰려고 하는 여러분들 굉장히 바람직해요. 이걸 지금 듣고 쓰려고 물론 이제 쌤이 이제 잠깐 멈추고 나서 쓰라고 했는데 쓸 생각도 없고 그냥 듣고만 있고 수업 끝나가서 필기했더니 똑같이 이렇게만 필기돼 있고 끝나는 친구들은 잠깐만 너 뭐해? 제대로 필기했던 친구 너 말고요. 그냥 이렇게 끄떡끄떡 하면서 이렇게만 써놓고 끝내려고 했던 친구들 또 뭐하니? 네가 강사가 아니잖아. 정신 차려. 알겠죠? 잔소리 잠깐 하고 싶어서. 현장에서 보면 수업 들을 때 태도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들이 있거든요. 1, 2과에서 잔소리 충분히 했지만 3과에서 한 번 더 합니다. 태도가 지금 훨씬 더 중요해요. 공부하는 중이잖아요. 필기 똑바로 합시다. 자, 저는 뜻 한 번만 더 얘기할 테니까 쪼르륵 여러분은 퍼즈 버튼 눌러가면서 필기하면 돼요. 시작합니다. 했을지도 모른다. 했을 수도 있다. 반반. 했을 거다. 한 60%. 했음에 틀림없다. 한 90% 이상. can't have pp 했을 리가 없다. should have pp 했어야 했다. 못했던 요런 느낌. 자, 이제 다시 정확히 번역해 볼게요. 이 가파른 계단들과 아주 좁은 이 통로가 조금 부드럽게 번역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게임이 나에게 더 깊은 더 나은 이해를 주었다. 이런 것들로 인해 내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어떠했는지 what like 삶이 어떠했음에 틀림없는지 그들에게 있어서 그때 당시에 이해됐죠? 영작, 서술형 여러 가지 어법제력이 너무 좋습니다. 자, after visiting, 자 방문한 이후에 안네 프랭크의 집을 방문한 이후에 I took a cattle cruise. 네, 이 운하를 따라서 이게 이제 크루즈 여행이라고 하죠. 배 타고 뭉하고 여행을 이동을 했습니다. 운하 크루즈를 탑승을 했대요. 참고로 크루즈 여행은 한 번쯤은 해보면 좋은데 돈이 이게 좀 많이 들어서요. 여러분들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부모님 한번 모시고 가면 정말 좋아하실 겁니다. 크루즈 여행이 부모님 여행하시기 배멀 미만 안 하시면 크루즈 여행이 부모님한테는 딱 좋거든요. 이렇게 한 곳에 오래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게 아니라 배 타고 붕 가서 잠깐 멈춰가지고 맛있는 거고 잠깐 구경하고 또 배 타고 붕 가고 하는 거니까 꼭 한번 모시고 가보세요. 자, the cattle houses. 자, 운하에 있는 그런 집들은요. 근데 여기서부터 또 여기까지 자, 또 동일한 구조인 거 보이죠? 여기 I saw 하면 내가 봤는데 뭘 봐요? 본다에 대한 목적어 빠진 거 보이죠? along the way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고 그 길을 따라 쭉 그 크루즈 여행하면서 쭉 따라서 내가 봤던 그 운하변에 있는 운하가라고 해야 되겠네요. 운하가에 있는 그 집들이가 주어입니다. I가 주어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는 대신나 which 정도가 생략돼 있고 여기 있는 house는 그 집이란 뜻으로 쓰였죠. 앞에 나왔던 house하고 비교를 되네요. 자, 다시 한번 그 길을 따라 내가 봤던 그 운하에 있는 그 집들이 주어. 그럼 여기 had mostly been built. 주로 대부분 이 mostly는 중간에 껴있는 거고요. 그 집들이 지은 게 아니죠. had been built. 건설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헤드 pp에다 수동을 더한 겁니다. 우리 제자님들이 여기다 be를 진짜 많이 빠뜨리는데 잘 보세요. 그 집들이 지었어요? 지어졌어요? 지어졌으니까 had been built. 꼭 빈 좀 넣어주세요. 언제 동안에 during the Dutch Golden Age. 이런 이 네덜란드의 황금 시대 동안에 또 이것도 어떤 사건 개념으로 나왔으니까 during이 나왔고요. 그런데 그것이 하면서 이렇게 컴마 찍고 위치가 나오면 계속적 용법이고 여기는 and it 정도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럼 그 황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죄송합니다. 그 황금 시대 동안에 이런 이 건축물들이 지어졌고 그런데 그것이 이 황금 시대에 지어진 이 건축물들이 그들에게 엄청난 역사적 그런 가치들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또 오해가 아니라 헷갈리게 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위치가 여기는 그 황금 시대를 얘기하는 게 맞고요. 맨 처음 얘기한 게 맞고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황금 시대를 얘기하는 게 맞고요. 그 황금 시대가 그것들에게 그 황금 시대에 이 건축물이 지어졌다는 이런 것들이
이 그것들, 여기서 나와 있는 그것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운하에 있는 건축물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건축물들에게 엄청난 역사적 가치를 제공하는 거죠. 그냥 지어진 게 아니라 네덜란드가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갈 때, 과거 기준으로 보면 그 황금 시대에 지어진 거죠. 그래서 그 황금 시대에 지어졌다는 그것이 이 그들에게 있어서, 즉 여기 앞에 나왔던 이 건축물들에 있어서 엄청난 역사적 가치를 제공해 준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하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관계대명사 컴마 찍고 나오는 이 계속적 용법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이 황금 시대 동안에 지어졌다라는 앞에 있는 문장을 이렇게 받아줄 수도 있는 겁니다. 요거 조금 오해할 뻔했네요. 오해할 뻔한 게 아니라 오해를 했었고 착각을 해서 여러분들 헷갈리게 할 뻔했습니다. 조심할게요, 선생님도. 한 번 더. 여기 있는 위치는 여기 있는 황금 시대 동안에 이 건축물들이 지어졌다라는 것. 그것이 그 건축물들에게 엄청난 역사적 가치를 제공했다. 요렇게.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사고를 하고요. 마지막, 우리 계속적 용법 나올 때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컴마 찍고 위치 이 자리에는 우리가 흔히 바꿔서 쓸 수 있는 관계대명사 that은 이때는 안 된다는 거. 네, 주의하시면서, 네, 저도 좀 더 조심하면서 가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적 용법은 방금 이 부분 설명했었고요. 자, 계속 갑니다. Taking the cruise. 자, 이 문장에서 주어는 또 ing가 주어져. 크루즈를 탑승하는 것은, 자, 이렇게 배를 타는 거, 이거 take라는 표현을 썼네요. 그 다음 ing가 주어니까 이렇게 단수 취급하는 것도 조심하시고요. 크루즈를 탑승하는 것은 was a great way, 아주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뭐 할? 이때 to 부정사가 뒤에서 꾸며주죠. To see the city, 그 도시를 볼 기회였는데, 방법이었는데, from different angles, 좀 다른 각도에서 볼 그런 기회였습니다. 방법이었습니다. The gentle touch of the wind. 이 바람의 이 부드러운 터치가 이제 배 타고 보면 하면서 맞바람을 쐬니까 부드러운 그런 이 터치가 made the experience. 그 경험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어요? Even more pleasant. 훨씬 더 즐겁게 만들었습니다. 자, 일단 체크할 거 간단한 거부터. 이렇게 비교급 앞에 나와 있는 even은 심지어가 아니라 훨씬 더란 뜻이고요. 이때 이 자리에 a lot, 지금처럼 even, still, much, far 이렇게 5가지 표현들만 쓸 수 있고, 비교급을 강조할 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very, so, really 이런 부사들은 쓸 수 없다는 거 주의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 이 자리 이제 여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분명히 선생님 방금 해석상 그 경험을 훨씬 더 즐겁게 만들었다. 분명히 우리말 해석으로는 즐겁게니까 pleasantly가 맞는 것 같은데, 답은 지금 보는 것처럼 형용사인 pleasant가 답이죠. 이유는 이거죠. 이렇게 동사 주고 목적어 주고 나서 목적어 뒤에서 형용사 쓸래? 아니면 부사 쓸래? 이렇게 물어보면 목적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으면 형용사고요. 여러분이 보면서 판단해야 됩니다. 이 목적어가 이렇게 된다는 건지 목적어에 대한 설명이면 형용사고, 그게 아니라 동사와 목적어만으로 의미 전달은 충분히 됐고 그 동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면 부사를 쓰는 거예요. 자, 다시 그 경험을 만드는데 그 경험이 즐거운 거죠. 그 경험이란 걸 뚝딱뚝딱 만들었는데 만든 동작이 즐거운 동작이라는 게 아니라, 이건 말도 안 되죠. 이 경험이란 걸 어떻게 만든 거예요? 즐겁게 만든 거죠. 이해됐죠? 여기도 가볍게 어법 조심하시고요. 엄청 본문 1, 2까지 합쳐서 하느라 내용이 길었습니다. 평소 늘 강조하는 것처럼 복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고 외울 포인트들이 좀 많았습니다. 꼼꼼히 분석 반복하도록.